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하는 남자 로밍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준 온라인 젖지 101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잠깐씩 멈추면서 읽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백준 온라인 젖지 사이트 직접 접속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한 번씩 해보는 거죠. 이제 1 입장에선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거 선택할 수 있고, 선택했더니 소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됐고, 쌍을 만들었죠. 그럼 얘네 4개 가지고 또 해보면 되겠죠. 4개 가지고 7이 선택할 수 있는 애는 10, 17이 이제 소수니까, 되네요. 그러면 됐고, 남는 애는 이거 2개. 소수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소수 맞죠? 2개 더했더니 23이니까. 그러면 이거 하나 구했네요. 그쵸? 됐고. 자, 그러면 이제 1 입장에서는 4에 대해서는 해봤으니까, 7에 대해서 해보면 되겠죠. 똑같이 해보면 되겠죠. 4 입장에서는 또 10이랑 되는지 보니까 10이랑은 안 되고, 11이랑도 안 되죠. 12랑도 안 되죠. 그럼 안 되는 거고. 7은 답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럼 1 입장에서 이번에는 또 10이랑 해보겠죠. 10을 한 다음에 남는 애들 4, 7, 11, 12 가지고 해보는데 보니까 4, 7 더하고 11, 12 더하면은 이제 다 소수죠, 각각이. 그래서 이렇게 총 방금 말한 대로 4랑 10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말한 이 방식이 과연 시간 안에 풀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자, 지금 말한 방식은 결국은 어떤 얘 입장에서 이제 총 n-1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한 거고요. 그쵸?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n-1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했죠.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어차피 남는 애들은 총 몇 개죠? n-2개잖아요. n-2개 중에서 일단 2개를 한번 뽑아야겠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경우 각각에 대해서 어차피 경우의 수가 동일하게 존재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곱해야겠죠. 경우가 이만큼이 있다는 거예요. 경우의 개수가. 자, 그 다음은 n-4, c2 중에 2개를 뽑아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곱하기죠. 언제까지 갈까요? 이렇게.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n-2, n-3이고 n-4, n-5 이런 식으로 곱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nc이면 n 곱하기 n-1 나누기 2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n-1부터 1까지 쭉 다 곱하는 거. 그쵸? 다시 말해서 n-1 팩토리얼이고 그럼 나누기는 다 2죠. 근데 2가 이만큼 있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이만큼이긴 한데 자, 이런 거는 지수함수보다 팩토리얼이 훨씬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n이 조금만 커져도 이쪽이 훨씬 커져서 굉장히 큰 수가 됩니다. 물론 이런 거 이제 알고 있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계산기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해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면은 지금 n이 최대 50이니까 49 해가지고 팩토리얼을 하게 되면 이런 숫자가 나오겠죠. 엄청나게 큰 수가 나오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아까 전에 n이 50이니까 2분의 n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비교도 안 되죠. 이거 나누기 이거 해봤자 이거 다 없었다 해도 이만큼 엄청나게 큰 자릿수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결국 다시 말해서 이 문제에서 주어진 n에 대하여 이 문제를 방금 이야기한 방식으로는 풀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이거 그냥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겠다. 그 방법이 떠오른다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잘 떠오르지가 않는 경우가 많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렇게 쭉 봤을 때는 잘 어떻게 해야 될지가 잘 떠오르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뭔가 빠뜨린 조건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쭉 다시 보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합이 소수가 되게 한다 했잖아요. 쌍의 합이. 근데 쌍이라는 건 결국 일종의 부분집합이죠. 부분집합의 합이라는 이제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뭔가 유출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합을 구하는 그러한 방식을 뭔가 응용을 해서 이걸 푸는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부분집합의 합을 풀 때는 이걸 이제 다 더해 나가는 뭐 이런 형태가 보통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두 개만 더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개만 더하고 그 조합이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뭔가 결국은 부분 집합의 합이라는 거는 어떻게 푸냐면 DP를 이용해서 푸는데 그래서 DP를 뭔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쭉 생각해 보는데 딱히 뭔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쭉 지나가다가 또 보이는 게 제가 이제 잘 보였던 게 n이 50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크기가 굉장히 작다는 거죠. 문제의 크기가 이렇게 50처럼 작으면 보통 문제들 중에는 전체 탐색을 통해서 푸는 경우도 꽤 있고요. 또는 그래프 문제인 경우가 꽤 많죠. 왜냐면 그래프가 좀 복잡도가 높기 때문에 n을 좀 낮게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 안에 풀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프를 이용을 한 건가? 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눈에 띄는 조건이 이것도 굉장히 작다는 거. 1000이면은 또 되게 그 숫자를 작게 줬죠. 그 다음에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입력에 대해서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뭔가 전반적으로 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프, 그래프이고 쌍을 짓는다? 이게 뭘 말하죠? 이분 매칭 문제는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분 매칭은 이게 두 개를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지목을 하는 쪽과 지목을 받는 쪽이 나눠져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는 서로 관계가 동등하게 그냥 하나에 같이 들어있잖아요. 얘랑 얘랑 될 수도 있고 얘랑 얘랑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서로 다 연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분 매칭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서로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뭔가 문제를 다시 읽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떠오르지가 또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어진 예제를 한번 직접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첫 번째 거는 이미 했었고 두 번째 거를 가지고 또 예제를 한번 직접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될 수 있는 애는 얘는 안 되고 얘가 또 될 수 있는 애는 얘도 안 되고 얘가 또 될 수 있는 애는 얘도 안 되고 얘가 될 수 있는 얘도 안 되고 얘가 얘랑 연결이 돼야겠죠. 그쵸? 자, 이렇게 직접 해보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거는 직접 하다 보면은 좀 느껴져야 되는데 이거를 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우리가 뭔가 영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더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랑 이게 하나씩 음미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막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거 더했더니 이게 73인데 73이 소수인지 아닌지는 뭐 이제 계산을 또 해봐야겠죠. 소수 리스트에서 이제 있는 점들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더하면 소수인가 아닌가를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소수가 아니죠. 더한 값을 계산할 필요도 없이 아니죠. 왜냐면 짝수고 짝수잖아요. 짝수 더하면 어차피 짝수니까 뭐 소수 중에 짝수는 2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네. 얘도 얘랑 더할 필요도 없네. 그냥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작은 숫자를 하면은 자꾸 해보겠지만 이게 너무 크고 많다 보면은 뭔가 스스로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 얘랑 얘랑 더하면 이거는 해봐야겠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짝수고 얘는 홀수니까 값이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고 43이 되겠죠. 걔가 소수인지 아닌지 또 소수 리스트에서 찾아봐야겠고 이렇게도 해봐야겠지만
그냥 얘랑 얘랑 딱 더할 생각을 하면, 이게 더하는 게 지금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더하기 싫잖아요. 더하는 거 자체가 항상 번거로운 일이니까. 근데 더하기 전에 보니까 알겠다는 거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홀수랑 홀수 더해도 어차피 의미가 없겠다는 거를 예상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수 중에서 짝수는 2가 유일하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이게 근데 뭔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 페어가 되는 게 홀수랑 짝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잠깐 다시 올라가 봅니다. 쌍을 짓는 게 문제고 뭔가 문제의 크기가 그래프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짝수집합과 홀수집합으로 나눠서 쌍을 지을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거는 지금 생각한 게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2라는 숫자는 유일한 짝수인 소수인데, 더해서 자연수를 더해서 2가 나오려면은 1 더하기 1밖에 없는데 중복이 안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더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소수는 다 홀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수와 어떤 수를 더해서 홀수가 나오게끔 하려면 하나는 반드시 홀수이고 하나는 반드시 짝수여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제 보니까 이건 뭐예요? 이분 매칭 문제가 맞았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 매칭 문제가 아닌가라고 했을 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그러네. 이거는 홀수 짝수 나눠서 더해서 홀수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이렇게 홀수 집합, 짝수 집합 나눠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거기까지 그렇게 생각이 잘 나오진 않을 거고요. 그러한 의심을 가진 상태에서 밑에 이런 예제를 가지고 직접 해보는 거죠. 하다 보면 이거를 뭐 해보나 마나지라면서 하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니면 막 빨리 하려고 막 계산만 막 빠르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세 자릿수 덧셈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세 자릿수 덧셈을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854랑 898을 더해야 되는 상황이 직접 맞닥뜨리게 되면은 이걸 계산하기보다는 이거 짝수랑 짝수니까 어차피 이건 소수가 아니야 라고 먼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좀 효율적으로 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어차피 할 필요가 없는 애구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짝수랑 짝수에 대해서는 매칭이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없네. 처음에 생각했던 게 떠오르면서 이건 이분 매칭 문제가 맞구나 라고 이렇게 유추를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분 매칭 문제에 대한 설명은 제가 백준 온라인 저지 1298번 문제를 풀이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제 블로그인데요. 전 이제 소스 코드를 여기 이제 이 문제 풀 때 사용했던 소스 코드를 좀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이 문제 풀이를 다시 한번 꼭 참고해서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분 매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진 않을 건데요. 그래도 또 너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어떤 그래프를 그려서 그거를 이제 풀 건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에 있는 첫 번째 예제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1, 4, 7, 10, 11, 12를 이용을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홀수 집합이랑 짝수 집합을 이렇게 나눌 거고요. 첫 번째는 얘네 서로 상호 간에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가를 보는 건데, 1에서 4로 흘릴 수가 있죠. 왜냐면 이 1을 더하기 4면 5, 그러니까 소수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얘랑 얘도 연결이 되고, 1하고 12도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1 같은 경우는 다 연결을 했고요. 7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흘릴 수가 있죠. 다 연결이 될 수가 있죠. 11 같은 경우는 12밖에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가능한 게 없으니까요. 나머지는 이제 다 해봤을 때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11 더하기 4는 이제 소수가 아니고, 11 더하기 10도 소수가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양쪽에 이제 소스랑 싱크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소스랑 싱크를 연결해준 다음에 각각 노드 아이디를 줘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이제 유니크한 자연수라고 하더라도 숫자가 좀 커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메모리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비효율적이긴 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1, 4, 7, 10, 11, 12 각각을 아이디를 주는 거죠. 첫 번째 있는 0, 1, 2, 3, 4 이렇게 아이디를 준 다음에 각각의 아이디에 대해서 노드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훨씬 메모리를 좀 컴팩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최대로 될 수 있는 게 50이라고 있으니까 가운데 노드일 수 있는 거는
0부터 49까지가 올 수 있을 거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여기 지금 우연찮게 0, 1, 2, 3, 4, 5 이렇게 됐지만 이게 막 서로 막 섞일 수가 있겠죠. 그냥 뭐가 됐건. 따라서 이렇게 안에는 0부터 49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쓰고, 남는 이제 뒤에 소스 시크는 뭐 50, 51번 이렇게 노드 아이디를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맥시멈 플로우가 얼마인지를 한번 찾아보면, 자, 이렇게 뭐 가까운 데부터 가볼게요. 이렇게 쭉 가면은 이렇게 하나 흘릴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50, 0, 1, 51 이렇게 흐름을 하나 만들 수 있고, 50, 2, 3, 51 이렇게도 흐름을 만들 수 있고, 54, 5, 51 이렇게 흐름을 만들 수도 있겠죠. 결국 흐름을 만들었다는 건 얘랑 얘랑 이렇게 짝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짝을 지었을 때 소수가 된다는 거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경우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찾았다는 경우는 0, 이게 지금 결국 마지막에 궁금한 건 0번째 인덱스에 있는 애가 가리킬 수 있는 애가 누구누구인가잖아요. 따라서 얘가 가리킬 수 있는 애가 1번째 인덱스에 있는 애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과값에다가 얘가 가리킬 수 있는 1번째 값, 즉 4죠. 4를 어딘가에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빼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한 번 또 하는,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번 반복을 또 하게 되면 이번에는 얘가 이쪽으로 흐르는 경우, 그러니까 0이 1을 가리키는 경우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나오지 않고 다른 경우가 나오겠죠. 한번 또 해볼까요? 50, 0, 3, 51, 52, 1, 51, 54, 5, 51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 이번에는 0번째 있는 애가 3번째 인덱스를 이제 가리킨 거잖아요. 그랬을 때 플로우가 총 3이 되는 거죠. 이게 n이 6이니까 3이 된다는 건 모두가 매칭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렇다면 이거 하나 날리고, 그 다음에 3번째 인덱스면 10이죠. 10을 갖다가 결과값에 넣고 또 돌려보면 되겠죠. 자, 한번 또 가볼게요. 50, 0, 5, 51, 52, 1, 51, 54, 5로 가면 안 되죠. 지금 여긴 이미 캐패시티가 1밖에 안 되니까 얘가 이미 흘러버렸잖아요. 이렇게. 얘가 갈 수 있는 데가 없죠. 다시 말해서 맥스 플로우가 2가 되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해서 매칭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끝내고 결국은 아까 넣어놨던 4하고 10을 소팅해서 출력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 합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숫자가 나올 때마다 그걸 판단하는 거는 비효율적이고요. 소수 같은 경우는 미리 구해놓고 그것이 이제 true인지 아닌지 같은 그런 플래그 값만을 이용을 해서 바로바로 판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안 그러면 이제 속도가 너무 느려진다는 거죠. 비효율적이고. 따라서 소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백준 온라인 저치 1929번 소수 구하기 문제를 제가 풀이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그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때 사용했던 이 소스 코드를 좀 사용을 해가지고 미리 소수를 구해놓고 이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은 이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부터 받아볼게요. 자, 입력은 이렇게 받았고요. 여기서 이제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다 구별을 해야겠죠? 자, 여기서 i는 인덱스예요. 지금 여기는 인덱스만 넣습니다. 그러니까 2분에 들어간 애들과 5도에 들어간 애들은 다 인덱스예요. 값이 아니라. 인덱스를 사용한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의 아이디를 인덱스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거고요. 물론 저 아이디를 꼭 인덱스로 할 필요는 없어요. 값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중복도 되지 않기 때문에 값으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그 내용을 코드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그래프를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플로우를 구해야 되는데, 플로우는 계속 구하고 또 하나 그래프 수정하고 또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쵸? 어떤 컨디션에 도달하면, 지금 이게 수도 코드예요. 여기부터는 다 수도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한 게 결과값 저장하는 거. 결과값을 갖다가 맥스 플로우 구한 다음에 결과값을 뭔가 업데이트를 해줘야 될 거고, 다 끝나고 여기서 이게 이제 어펜드가 하나도 안 됐다면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도 소팅 해주고 이걸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아이템 하나씩 찍어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지금 다 수도 코드인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프를 만들려면 먼저 노드 총 개수는 원래 n이 50이고 소스 싱크에서 52개면 되죠. 그래서 소스는 50, 싱크는 51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2개를 만들고, 그러면 굉장히 컴팩트한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프에 일단 뼈대를 만들었고, 자, 아까 그림을 다시 볼게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거는 소스에서, 왼쪽부터 볼게요. 소스에서 뭐 이걸 뭐로 하든 상관없는데 2분으로 할게요. 이걸 5드로 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2분이 되고 5드가 되고 5드가 되고 2분이 돼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간에 소스에서 하나를 다 한 다음 하고 하나를 다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다 싱크로 하나씩 연결을 시키죠. 그 다음에 서로 연결을 시키는 거고요. 서로. 자, 그러면 쉬운 것부터 소스에서 연결하는 거, 여기에서 싱크로 가는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게 지금 소스에서 2분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랑 여기는 완성이 된 거고, 서로 연결을 해야겠네요. 서로 연결이니까 각각 여기가 I, 뭐 여기가 J 이렇게 해가지고 돌면 되겠습니다. 각자 넣었던 게 인덱스이기 때문에 그냥 인덱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I에서 J로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그래프 빌드는 완성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RST, 이건 손댈 거 없고 이것도 손댈 건 없어 보이고, 맥스 플로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값을 가져오면 되고, 맥스 플로우 함수부터 일단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져올게요. 소스 코드를. 이제 맥스 플로우 함수 내부에서는 BFS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 같이 가져올게요. 네, 이렇게 가져왔고, 맥스 플로우 함수에는 캐패시티, 소스, 싱크가 들어가니까 맥스 플로우 함수에 소스는 대문자.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벨이고, 만약에 n 나누기 2라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컨디션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니라면 브레이크를 해야겠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흘렀는데 그 값이 딱 n이 6이라면 이제 3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나왔다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어펜드 해줄, 여기다가 넣어줄 값은 이제 플로우 변수 안에 있겠죠. 이 함수 내부에 있는 플로우 변수 안에. 따라서 이 플로우 변수에 적혀 있는 값을 이용을 해서 구해야 되는데, 플로우는 이 내부 변수라서 저 바깥으로 좀 가져올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플로우를 인자로 전달을 하죠. 이렇게 전달을 하고 얘를 그러면 빼다가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돌 거고 플로우에는 값이 담겨져 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플로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자, 플로우 중에서 0번째에 있는 애들 중에서 1인 애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인덱스를 찾았으니까 여기는 값이 들어가야죠. 자, 다시 맥스 플로우를 구했어요. 그 값이 만약에 3이라면 찾은 거죠. 그럼 찾은 그 경로가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찾은 경로에 그것도 제일 첫 번째 있는 애가 가리키고 있는 애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포문을 돌면서 1이 된 애를 찾는 거죠. 찾았죠. 이 인덱스인 애가 바로 첫 번째 있는 애가 가리키는 현재 흐르는 노드인 거고요. 그래서 그 노드에 적혀 있는 값이 결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어펜드를 한 거고요. 자, 이제 저걸 찾았으니까 저 부분은 이제 만약에 이거를 안 하고 만약에 계속 돌게 되면은 계속 찾겠죠. 캐패시티가 변하지 않았으면은 계속 동일한 밸류와 동일한 패스를 리턴을 할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음 걸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찾았으니까 다음 거를 찾으려면 지금 이 연결을 끊어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0번째에서 i로 흐르는 걸 갖다가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는 다른 흐름을 찾아오겠죠. 그걸 또 날리고 아까 전에 그림에서 설명드린 대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프라임 구하는 걸 안 했는데 어떻게 지금 다 풀었는가 했더니 여기가 틀렸죠. 이거 지금 서로 다 연결을 해버렸죠. 다 연결하면 안 되죠. 소수가 될 때만 연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제 isPrime 함수만 구현해주면 되겠네요. 자, 프라임 넘버 구하는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929번 문제의 소스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중복되지 않는 자연수 두 개를 더해서 될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1000 더하기 999일 거잖아요. 그러면 1999가 되니까 1999를 인덱싱을 할 수 있으려면은 2000까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변수명만 좀 바꿀게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isPrime. 얘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없이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자, 여기 틀렸죠? 이게 그래프죠.
캐패시티의 지금 변수명이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넣어줬고요. 자,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이게 임포트를 안 했죠? 두 개 임포트 할게요. 이렇게 4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아직 구현 안 한 게 좀 있죠? 먼저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정렬을 할 거고요. 출력할 때 아까 보시면은 이렇게 꺽쇠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출력하는 형식이 꺽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콤마도 있으면 안 됐죠. 출력할 때 그냥 이렇게 띄어서만 출력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형식을 좀 맞춰줄게요. 자, 그럼 한번 다시 예제 케이스 돌려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 맞았고요. 두 번째 케이스도 맞았고요. 세 번째 케이스도 맞았고요. 네 번째 케이스가 틀렸네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좀 찾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이 부분이 좀 잘못됐더라고요. 나누어 떨어지면 0일 거잖아요. 근데 0이면 false이기 때문에 2분에 오히려 2분이 아니라 odd가 들어가고 odd에 2분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2분이랑 odd가 서로 뒤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의도대로라면은 전 이제 이런 의도로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역인데 지금 처음에 제가 설계를 할 때 애초에 짝수를 왼쪽에 두고 홀수를 오른쪽에 뒀죠.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지금 이 그래프는 홀수를 왼쪽에 뒀지만 제가 아까 전에 코드에서는 짝수를 왼쪽에 뒀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소스에서 2분으로 먼저 이렇게 갔잖아요. 따라서 짝수인 경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왼쪽에 짝수, 오른쪽에 홀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짝수 입장에서는 홀수를 가리키게 되는 거니까 이 코드가 이제 맞겠지만 ARRI가 만약에 홀수라면 지금 받는 쪽이잖아요. 따라서 누가 나를 가리키는가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찾아야 될 게 0의 i를 찾는 게 아니라 i의 0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2분이라면 이 밑에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 하나가 조금 또 의미가 있는 게 2분이라면 오드에서 찾아야 되고 오드라면 2분에서만 찾으면 되죠. 다른 애들은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작성이 되겠죠. 자,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없이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렇게 문제없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맞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